한국 이중적 성관념. 한국은 좀 특이하죠. 며칠 저번 파일에 그 성교육 관련 파일도 좀 올렸지만, 그래요, 그죠? 이성애자를 오히려 역차별하지 않나. 그죠? 예전에, 처음에 성매매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나? 했을 때, 그때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업소를 찾아가서 많이 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고, 또, 성매매 업소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왜냐면 아내하고 안 하고 성매매 업소 가서 한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그죠? 그로부터 지금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성매매 업소도 많이 없어졌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도 위축을 많이, 물론 몰래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얼마 전에 또 성매매 그 알선 사이트 최대 알선 사이트 운영했던 사람 3명이 잡혔죠. 그죠? 뭐 어떻게 외국에 있다가 잡혔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업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몰래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그래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대놓고 하지 않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줄었고, 남자들도 오히려 지금 동정을 간직하고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자들도 처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처녀성을 갖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과연 이게 퍼센테이지로 비율이 많이 늘었나? 비슷하나? 줄었나? 그죠? 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혹은 뭐 G7이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보통 이렇게 그 성매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시죠? 성매매를 허용하고, 그리고 야동을 허용하고, 그러고 나서 동성애 결혼이나 뭐 동성애를 뭐 인정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쨌든 동성애 쪽이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성애자들은 오히려 묶어버리고, 이성애자들은 오히려 위축을 시키고, 오히려 그 동성애 축제는 허락을 해가지고, 물론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축제를 어떻게 허락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도, 그 보수적이라는 대구에서도 지금 10년째 그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고,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권리라고. 근데 뭐 동성애자도 뭐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사람이긴 하니까요. 대한민국 주민이긴 하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거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이분들이 합심해서 누군가를 떨구려고 한다면 100만 표니까요. 이 사람들만 확실히 해주면 100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다고 이성애자를 역차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제3의 성을 인정. 예전에 그 하리수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리수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 하리수라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거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약간 여성화된 거죠.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여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술까지 한 걸로, 일종의 거세 수술이죠. 그러니까 성기 제거 수술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최초의 CF에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여자는 목에 이렇게 목젖이 없대요. 여자는 목에 목젖이 없는데, 아담의 풀이라는 영어로, 아담의 풀이라고 하는 남자들만 있는 목젖이 있대요. 여자는 목젖이 없는데, 그때 CF 컨셉이 뭐였냐 하면, 여자같이 되게 이쁘게 차려입고,
목젖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하리수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심지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리수 씨는 성을 바꿔준 걸로 알아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죠. 심지어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요즘 이제 뭐 요리 레스토랑 CEO로 굉장히 유명한 이태원에서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에서 장사하다 자주 해봤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가게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국내에는 그 약간 게이라 그러죠. 게이하고 호모라 그러죠. 그 호모는 게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남성인데 남성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통 호모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여성, 그러니까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 그래요. 그죠? 이런 게 성적 소수, 이걸 우리가 다 묶어가지고 성적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 퍼센테이지가 낮다. 그래서 성적으로 소수, 그러니까 작은 개념으로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남자끼리 결혼한다든지. 그 엘튼 존이라는 사람,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 엘튼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되게 젊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죠. 영국은 그런 게 인정이 되나 봐요. 그때는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 둘이 결혼했다고 막 신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고, 스팅이라는 사람, 레옹 주제가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외국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밝혀요. 외국에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 이름 뭐지? 되게 하여튼 외국의 팟캐스트들은 자기가 동성애자일 경우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물론 숨기다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한국에는 아직 특히 예술 쪽, 문화 예술 쪽으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게이라든지 호모라든지, 근데 호모는 좀 덜한데 게이라든지 이런 게이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에서 게이가 많아요. 태국 있죠. 태국도 식민 통치를 오래 받았던 나라도, 거기 보면 게이도 되게 많다고. 남자가 여자 분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그 일종의 식민지 남자들을 거세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왜 호랑이 잡아오면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요. 호랑이 잡으면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에서 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같이 키우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식민지배한 남성들을 만약에 이렇게 뭐 전쟁을 하거나 골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그 나라 남자들을 거세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포경수술도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술,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관습이긴 하지만 저도 그 포경수술도 저는 일종의 거세하는 거라고 봐요. 일종의 거세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위생적으로 때문에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종의 저는 거세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봐요. 그 충격을 주잖아요. 그걸 잘라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거세를 많이 하죠. 정관수술 한다는 것 자체가 거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거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피임법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거세를 많이 해요. 유난히 그런 식민지배 당하는 나라들이 거세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정관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 비율로 봤을 때, 식민지배에 해당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한국은 지금 저출산 나라인데도 정관수술 하죠. 그죠? 이제 안 할 때, 오히려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때인데, 애 키우는 게 돈 많이 든다고, 정관수술 많이들 하시죠. 그죠? 아무튼,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 스스로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솔직히 좀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은지 나쁜지, 자기한테 필요한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막 포경수술 같은 경우는 막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포경수술 하는 게 분명히 우리가 도입된 게 합격해봐야 100년 좀 넘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외과수술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조선시대에는 몸에 이거 수술하지 않는 게, 관념이었기 때문에, 신체유를 잘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위쪽으로는, 그걸 했잖아요. 포경수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포경수술 안 하고 관계를 하면 자궁암에 걸린다는 등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자궁암 걸려서 죽었게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왜 인구가 늘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국은 왜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요? 중국 사람들이 다 포경수술 할까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억 명을 언제 다 포경수술해요? 그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중국 사람들 인구가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포경수술 안 했으면 자궁암 걸려서 인구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은 인구가 더 늘어나죠. 최근에 그 인구가 줄었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됐대요. 좀 있으면 80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죠? 인구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만 줄어들고 있죠. 희한한 현상이죠. 왜일까요? 심지어 일본도, 출산율이 1%가 1.3 몇 프로가 됐어요. 일본도 굉장히 출산율이 1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1.3으로 늘어났는데 왜 한국만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저출산일까요? 저출산 상태일까요? 그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뭐 있을까요? 그죠? 심지어 일본은 야동도 허용하고 성매매도 허용하죠. 제3의 성도 허용하죠. 맞아? 그리고 여성부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은 여성부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성매매도 못하죠. 야동도 못 보죠. 제3의 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제3의 성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끼리 남자끼리 사귀는 거잖아요. 아기를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죠. 어찌 보면 당연하게 출산율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이상한 데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원인을 이상한 데다 하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올라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말도 안 돼. 그리고 고용지표가, 일자리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다고. 통계치는 그렇겠죠. 그죠? 통계치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나? 그 통계치로 보면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 일자리의 질은 어떤가? 대부분 공공근로고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만 늘어났죠. 민간 부분 사업과 공공 부분 사업을 나눠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서 취업률을 다시 계산해 보여 분명히 마이너스죠. 그죠? 공무원만 늘어난 거죠. 공공근로 4시간짜리 그거 늘어나고 공무원을 또 뽑았으니 통계치로 보면 취업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공무원이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그 세금 내는 비율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어때요? 민간 부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즉 증세가 됐다는 거죠. 그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군인 월급 200만 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조? 1인당 200만원씩 주려면, 군인 대충 한 40만 명 잡아가지고, 군인만 한 10조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근데, TV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장교들도 월급을 따라서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그죠? 장교들도 월급을 또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610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군인들 200만원 주는 예산은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20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10조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 플러스 10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럼 뭐 어떻게 10조를 증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데 10조를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무슨 구구 유튜버 핑계를 대던데. 근데 뭐 자꾸 뉴스에서 자꾸 이상한 유튜버들 자꾸 그걸 하는데, 자꾸 유튜버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건데, 홍보를 하는 거죠, 유튜버로.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유튜버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유튜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홍보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유튜버만 하진 않잖아요. 다른 직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배현진 씨도 오늘 뭐 사퇴하긴 했지만, 최고위원. 사퇴한 배현진 씨도 그럼 유튜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유튜버 출신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거죠. 홍보 목적으로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거지. 배현진 씨가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튜버들에 대한 되게 안 좋게 인식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그때 진중권 씨였나? 제가 알기로 노트북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방송에서 중계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 시위하고 이런 거 중계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진중권 씨는 아프리카 BJ인가요? 그죠? 아니죠. 그런 거 잠깐 그렇게 홍보하는 걸로 유튜버라고, 그냥 그 사람은 다른 직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유튜버에 방송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이 유튜브 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건 그냥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홍보 활동이죠. 그죠? 그리고 천연막 재생수술? 이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한국 여성들이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난 비처녀다. 싫으면 헤어져라. 뭐 이렇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잖아요. 그죠? 첫 단추부터 잘못 껴가지고, 결혼할 남자한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는 혼전순결을 지켰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솔직히 좀 안 좋게 봐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헤어지든지 괜찮다. 나는 당신이 비처녀라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그런 걸 각오하고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난 처녀고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데 안 가고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놔놓고 신혼여행 갔는데 만약에 아니면 되게 배신감 느끼잖아요. 우리 신부는 되게 순결한 신부고, 절대로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첫날 밤에 가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되게 실망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커플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신혼여행 갔다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죠? 속이는 거죠, 남자를. 그죠?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되게 큰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는 것도 그렇지만, 나를 여태까지 속여왔다. 나를 손도 못 잡게 해놔놓고, 그럼 누구하고는 잔 거냐? 누구하고 모텔 가고, 나한테는 손도 못 잡게 하는 거냐? 뭐 그런 거죠. 어떤 배신감 같은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많이 이렇게 업체가 나오더군요. 몇 페이지를 전문 깜짝같이 해드립니다. 와,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광고 문구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죠? 요즘은 또 그것도 한다며요. 이렇게 좁힌, 이렇게 뭐 이쁜이 수술? 이렇게 너무 좀 헐렁하면 이렇게 좁히는 수술? 심지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남자는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결혼할 사람이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나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막 낙태도 하고, 이거 뭐 수술도 하고, 천연막 수술도 하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죠? 가끔 이렇게 애기 안 생겨서 병원 갔다가 그 낙태를 하면 흔적이 남는데요. 그 탯줄이, 자궁 안에 그 탯줄이 남아있대요. 이렇게 그 내시경인가 이걸로 보면 그 이렇게 흔적이 아무리 깨끗하게 그걸 제거를 한다 그러면 좀 그렇다면 아무리 깨끗하게 그걸 한다 그래도 흔적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애 안 생기면 가면 낙태를 몇 번 했고 막 이러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당당하게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가 처녀가 아니면 처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죠? 남자들은 요즘 강제 동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성매매 특별법도 있고, 요즘 뭐 건드리기만 해도 쳐다만 봐도 강간이 시선 강간이고, 뭐 손톱 4번만 찍어도 뭐 성추행이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남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강제로 그 동정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이나대 사건.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관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좀 그 사안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그런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좀 미스테리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튼. 근데 그 아가씨가 찍었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면서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걸 핸드폰에 찍어놨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찍어 놓으세요. 그죠? 뭐 나중에 안 되면 지우면 되니까. 어쨌든 직접 지운다 그러니까 좀 찍어 놓으세요. 그죠? 아무튼 그런 좀 더 여성분들이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한참 막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인간의 본능을 참는다는 건 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혹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막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우리도 되게 이쁜 여자가 옆에 앉아 있으면 이 아가씨랑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남자들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호감 가는 남자가 옆에 있으면 이 남자랑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힘든 선택이에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원영양 보면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귀엽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뭐 제가 뭐 어떻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거의 희박하지만 어쨌든 귀엽잖아요. 누군가 보고 누군가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왜 막는지 몰라요. 그죠?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 최근에 작년인가 낙태법이 통과를 했죠. 24개월 이내에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나? 뭐 부분적인 낙태 허용을 했죠. 최근에 또 미국에서 낙태 불가라는 어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한번 시위하고 난리를 쳤었죠. 여성들 어떡하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혹시나 강간당해서 임신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설전이 오고 갔었죠. 그죠? 시위도 했었고. 요즘 그렇게 피임기구가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낙태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런 거겠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한 거겠죠. 그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콘돔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그죠?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들었는데, 3개 들었다고 해도 하루에 하나씩 한 달 내내 쓰면
10만 원이 넘어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돈으로 치면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죠? 콘돔 가격만. 뭐 매일같이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일같이 한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120만 원, 콘돔 값만 120만 원, 이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낙태 관련해서 제가 성교육을 받았던 거는, 제가 본 건 아닌데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마리아가 만약에 낙태를 종용받았으면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그렇게, 낙태하는 걸 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기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되면 이 크기만 작지 팔다리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아기는 낙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위로 사지를 다 자른대요. 잘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빼낸대.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여 비디오가 있다는데 본 적은 없는데, 여자들 대상으로 성교육하는 그런 교육 자료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절대 그거 보면 그 낙태할 생각이 안 든답니다. 제가 봤던 성교육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 천주교 이렇게 겨울에 캠프하는 거 갔다가 뭐 이렇게 성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어머리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고 보니까 애기 머리가 나오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와, 그게 그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줄 몰랐어요. 와, 이게 쫙 그대면서 이게 나오는데, 와, 애기 머리가 나오는데, 오, 놀랍더라고요. 처음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런 선생님들 있고, 그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교리교사 같은 대학생 누나들이 있거든, 청누나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건전하게 성교육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낙태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산모가 위험하면 태아도 위험하니까. 그죠? 아무튼 좀 더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뭐 이렇게 어른들이 뭐라 한다고 자기가 개인인데 숨기고 다니고,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죠. 한국 사회도 좀 더 당당하게 자기네 자신의 어떤 성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순결을 지킨 사람이 조롱받는 사회가 아니라 순결을 지킨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죠? 순결을 지킨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죠? 아무튼 한국 이중적 성관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